37년 동안 중동의 판을 흔들던 한 사람이 공습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꿀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시면 앞으로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 세계뉴스가 왜 난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국제뉴스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공유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솔직히 이란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 기름값부터 물가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이에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오전 테헤란 집무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이 86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유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중동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중동의 가장 큰 축 하나가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이란은 세계 원유 생산 상위권 국가입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기름값이 뛰고, 기름값이 뛰면 택시비, 버스비, 배달비, 난방비 전부 다 올라갑니다. 주변에서 나는 이란이랑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사실 주유소 가시는 순간 바로 체감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하메네이가 누구이고 왜 그의 죽음이 이렇게 큰 파장인지. 둘째, 후계 구도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셋째,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리가 한 번에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메네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전 세계가 난리인 걸까요? G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무려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재임한 인물입니다. 37년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나라를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정 체제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신정 체제란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최고 지도자한테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사실 진짜 오너 회장이 따로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오너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진이 흔들리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겠죠? 지금 이란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면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 권력자가 아니에요. 군사, 외교, 핵 프로그램, 사법부 수장 임명까지 전부 최고 지도자 손에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빠진 자리는 대통령 혼자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 사망 직후 40일 전국민 추도 기간과 7일 공휴일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춰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권력 공백 상태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중 핵심인데요. 후계 구도입니다. 아니 글쎄, 이게 말이 됩니까? 3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후계자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i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란 헌법에 따라 현재 마수드 해제시키한 대통령을 포함한 3인 지도자위원회가 임시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인 지도자위원회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국회의장 이 3사람이 모여서 임시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라는 게 문제예요. 임시라는 건 곧 정식 후계자를 뽑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아들입니다. G뉴스에 따르면 그가 후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의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공습 당시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후계자 1순위 후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니. 장마 전에 우산을 챙겨야 하는데 우산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소문과 확인된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문 하나.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다. 이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소문 둘. 후계자 선출이 하루 이틀 내로 끝난다. G뉴스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지만 국제위기그룹 크라이시스 그룹에서는 분쟁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후계자 선출이 지연될 거라고 반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망했고 3인위원회가 임시 운영 중이며 정식 후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3가지만 팩트입니다. 이걸 주변 분한테 말씀드렸더니요, 그게 진짜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황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공습이라는 게 워낙 답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전쟁 상황에서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택배 배송 조회할 때도 배송 중이라고 뜨면서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국가 차원의 정보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다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에는 크게 보수 강경파와 개혁파가 있는데요. 하메네이는 보수 강경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양쪽 진영이 후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보수 강경파는 모즈타바를 밀고 싶어하고 개혁파는 이 기회에 체제 변화를 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대가족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분배를 놓고 형제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언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 다툼이 벌어지겠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후계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 권력은 군부와 형용수비대가 쥐고 있어서 절차대로 순순히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 되시지 않으세요? 이란이 내부적으로 혼란해지면 전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예요. 권력 공백 상태에서 혁명수비대 같은 군사조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차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빨리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사망 직후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후계 구도와는 별개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예요. 현재 국제유가 전망을 보면 보복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배럴당 80달러대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주유비로 20만 원 쓰시는 분이라면 유가가 2배로 뛰면 주유비가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치킨 8마리에서 10마리 값이 그냥 기름값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아니, 커피 뿜을 뻔했습니다. 이거 듣고요. 그런데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배추값, 고기값, 과일값, 택배비 전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냉장고 문을 열어두면 전기세가 올라가듯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생활 전반의 비용이 줄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미 이란 내부에서는 40%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40일 추도 기간 동안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란 국민 이야기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원유 시장은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불안해지면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고, 중동이 불안해지면 사우디, UAE 같은 다른 산유국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우리 주유소 가격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 자영업자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름값이 벌써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아직 전쟁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체감이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생존 여부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보수 강경파가 그를 후계자로 밀면서 빠르게 권력 이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후계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이 커집니다. 두 번째 변수, 혁명수비대의 움직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움직이는 군사조직인데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중동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됩니다. 보일러를 미리 켜두듯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 변수,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속 대응입니다. 추가 공습이 있을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할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가 동향을 주시하면서 생활비 지출 계획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동차 기름은 미리미리 넣어두시고요. 난방비나 공과금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스 막차 놓치면 택시비가 몇 배로 나오듯이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37년 신정체제에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둘, 후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생존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수, 강경파와 개혁파의 권력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 보복전쟁 확대 시 원유, 가격 폭등으로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꿀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국제 뉴스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